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최종 단판을 지으면서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핵심 쟁점은 특검 추천위원에 대한 추천권인데요. 합의안에는 상설 특검법에 따라서 국회 몫인 4명을 여야가 2명씩 추천하되 여당 몫 2명을 유가족이 동의하는 인물로 추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가족총회를 열고 여야의 협상안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섰는데요. 이번 합의 혼란을 거듭했던 세월호 전국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야 정치권의 세월호 특별법 전격 합의, 이번 합의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정치와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세월호 특별법 전격 합의, 이번 합의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요? 네,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천 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이죠? 네네. 여야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오늘 오후 한 4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새누리당 이완구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열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세월호 특별법에 재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들린 겁니다. 핵심 쟁점은 역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인가 이게 핵심이었는데요. 추천위원 중에 여당 몫 2명을 야당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 배상이나 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국정조사 청문회 관련해서는 일정 조정 그리고 증인 문제를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 있게 노력한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조금 뒤에 그 양당 그 의원총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들을 지금 추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긴 합니다. 네. 본회의를 오늘 밤이라도 열 수 있다라는 게 박영선 원내대표 입장이었는데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에 본회의를 과연 열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부 자체는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족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제 겨우 일단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될는지도 더 두고 봐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수사 결과 오늘 발표가 됐네요. 참 오래 걸렸네요, 이것도. 그죠? 네, 참 오래 걸렸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가 지난해 12월인가요? 그때였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 군인들이 사이버상에서 북한과 싸우지 않고 자국민들과 싸우고 있었고요.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역시 이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게 오늘 발표의 결론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요. 연재우 옥도경 전 사령관을 포함해서 총 21명이 최종적으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네. 국방부 조사본부는요. 지난 2010년 1월 그 사이버사 창설 이후에 2013년 10월까지 인터넷상에서 게시됐던 사이버사 요원들의 78만 건의 글 가운데 약 7,100건의 글을 올린 요원 등을 처벌 대상으로 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그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직접 비판하거나 옹호하지는 않아서 처벌 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치 관련 글로 분류되는 게시글도 5만 건에 달했다는 게 오늘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육군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상병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네.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기각됐다고 합니다. 기각됐다고요? 네네. 군법원에서? 그렇습니다. 네. 육군 육사단이 조금 전 밝힌 내용인데요. 피의자의 범죄 행위가 장시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했지만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요. 이번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했던 정황이 공개돼서 또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군 인권센터가 자체적으로 입수한 육군 육사단 헌병대 속보를 통해 알려진 내용들인데요. 여기에는 남모 상병의 진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강제추행의 수위가 훨씬 높았고요. 또 지난 4월 초부터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후임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50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그 남모 상병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이 강제추행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고 또 폭행 횟수를 축소해서 발표했다는 게 군 인권센터의 주장인데요. 아무래도 남경필 지사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군 관련 다른 소식인데요. 집단 폭행으로 사망한 육군 28사단의 윤일병. 네. 윤일병이 숨쉬기 직전 이틀 동안 네. 거의 굶은 상태에서 구타를 당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보도인데요. 이 헌병대의 초기 수사 기록 내용을 확인한 결과 윤일병은 구타로 쓰러지기 이틀 전인 4월 4일 밤 10시경부터 다음날 5일 새벽 5시까지 얼차례를 받았습니다. 2시간 정도 겨우 눈을 붙인 윤일병은 이날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한 채 선임병들한테 또다시 폭행을 당했고요. 낮에는 라면 한 그릇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윤일병은 다시 오후에 기마자세 등 얼차례를 받았고 저녁 식사도 역시 못한 채 밤 늦게까지 폭행을 당했습니다. 다음 날인 6일 새벽에도 온종일 굶은 상태에서 폭행을 당한 건데요. 결국은 이틀 동안 라면 한 그릇을 먹고 계속 폭행만 당했던 것으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 검찰은 이런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요? 네,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헌병대는 당초 윤일병의 가슴 부위 전체에 광범위한 폭행 흔적을 발견한 뒤에 폭행 및 가혹행위로 위한 내부정 등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28사단 군 검찰부에 4월 8일 제출한 보고서에는 부검을 하기 전인데도 기도 폐쇄에 의한 뇌 손상 등으로 사망한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마디로 구타가 아니라 질식사로 판단한 듯한 내용으로 이 내용이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군 검찰은요. 가해 병사들을 재판하는 보통 군사법원에 이런 내용이 담긴 9가지 증거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서 그 네.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설명하는지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네. 네. 그다음에 또 희한한 사건이 있죠. 제주도 검사장 네. 김수창 검사장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경찰이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요. 1차적으로 CCTV를 분석했던 결과 화면 속 인물이 음란 행위를 한 것이 맞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확보한 CCTV 동선에는 한 명의 남성만 등장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한 명밖에 없다? 네, 한 명밖에 없었다. 이것은 당초 어떤 남자가 앉아 있었고 내가 그쪽으로 가자 곧바로 자리를 떴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김 지검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경찰은요. CCTV에서 음란 행위를 한 남성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인지 여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이 나와봐야 안다 이렇게 설명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국과수라고 그러죠. 줄여서 네, 그렇죠. 국과수 바쁘겠군요. 요즘 바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도심 곳곳에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선 강남들의 교통량이 많습니다. 양재역에서 영동 1교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한남대교 쪽으로도 교육개발원 입구부터 양재역, 다시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정체입니다. 대학로 이화사거리에서 해화동 교차로까지도 양방면 시속 10km 미만인데요. 서부권 도로 중에는 연희로 동교동 삼거리에서 연희 나들목까지는 정체입니다. 신촌로 따라 창전 삼거리부터 신촌 교차로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편도 서행입니다. 계속해서 양화로 동교동 삼거리를 지나 합정역까지도 양방면 차간역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그 밖에 선유로는 양화대교 남단에서 경인고속 입구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편도 교통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어제 속천 지하차도에서 5개의 동공이 추가로 발견됐다라고 하는 소식 알려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달에만 무려 7곳이나 발견된 겁니다. 서울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이수곤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슨 동공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이 동공이란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그 지하철이 그 9호선을 공사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석천동에서요. 예. 그 밑에를 뚫다가 지금 그 터널 바로 머리 부분에서 지금 동공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터널의 머리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지하차도에 미칩니다. 네. 그래 싱크홀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어떤 거예요? 동공이 있고 동공이 무너져가지고 지표면에서 노출된 게 싱크홀입니다. 아, 예. 그런데 이게 이 5곳이 발견이 되고 네네. 또 그동안에 무려 7곳에서 발견됐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은데요? 그런데 뭐 그렇게 지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그렇게 뭐 터널 공사하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는 일이다. 네네. 저 현장 조사에도 참여하셨죠? 네, 저는 거기 뭐 국민 그런 사업단은 안 들어갔지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 현장 조사를 그 조사단에 들어가신 건 아니고요. 들어가지 않지만 전 몇 번 뭐 같이 언론하고 같이 많이 갔으니까요. 예.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속이 어떻든가요? 땅속이 이렇게 지표면에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큰 구멍이 생겼는데 그 지역이 옛날에 어떻게 보면 하천 지역입니다. 그 모래하고 자갈들이 많은 지역인데. 아, 원래? 네, 원래 한 20m 정도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거기가요. 모래가요? 네네.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터널을 뚫는데. 예. 터널 뚫을 때 지금 이렇게 쉴드라 그러는데 뭔가 관 같은 거를 큰 파이프 7m 정도 관을 집어넣으면서 가는 건데. 예. 그 관이 사실은 그 관에 들어가 관의 안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야 되니까 이게 칼라로 깎아내거든요. 예. 회전하면서 깎아내는데 그게 위에 자갈만 뚫으면 괜찮은데 자갈만 뚫고 괜찮고 또 밑에는 안반이 있습니다. 예. 그 안반만 뚫으면 괜찮은데 지금 반은 자갈이 걸리고 안반이 반반 지금 그 터널 7m 되는 직경에 지금 반반이 걸려있는, 밑에는 안반이고 위에는 지금 자갈입니다. 예. 그래서요? 네, 그런 집안인데 이게 뚫으니까, 네. 이게 안반은 잘 안 갈리는데 돌은 자갈이 잘 갈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뚫으면서 아마 그 자갈이 터널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았냐. 그래서 위에 물이 빨려 들어오는 거죠. 밑에 동공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시공사들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네. 그래서 약간 좀 미스테리가 지금 있습니다. 네. 이거 혹시 잠실 제일롯데월드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뭐 관련 있다 없다도 뭐 관련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뭐 터널이면 터널 가까이에 있으면 동공 생겼으니까 터널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 잠실 롯데월드는 1km 떠돌이는데 거기는 또 지하수를 뿜어내니까 거긴 또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영향을 조금 줄 수도 있지만은 주 원인이 뭐냐? 네. 9호선은 일반적으로는 터널이 의심을 받게 돼 있고요. 예. 그 잠실 롯데월드는 지하수를 뿜어내니까 침하된다. 침하되는 현상은 싱크홀은 똑같지만 그 원인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 싱크홀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주장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8월 5일 날은 그 싱크홀이 조그만 게 한 160톤짜리가 조그만 게 생겼었는데 속천 좌우도 입구 쪽인데요. 예, 예. 근데 그러다가 뭐 그저께는 또 하나 조그만 게 몇 개 그러다가 이제 거기를 이제 덮다가 원래는 발견했을 때는 시멘트로 흙으로 덮었습니다. 흙을 메우고 아스팔트를 메웠는데 그게 이틀 후에 또 2m가 또 이렇게 싱크홀에 또 주저앉아가지고 또 아스팔트 또 메웠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언론에서 뭐라고 그러고 하니까 이제 자기네들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걸 다 되면 다시 그 매운 걸 다시 다 파봤더니 그 엉뚱하게 한 150m 뒤에서 또 한 80m 큰 게 동공이 우연히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발견됐다가 요새 최근에는 또 뭐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또 한 5개가 또 추가로 발견됐고요. 네. 그래서 지금 7개가 지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렇게 전체가 다 하나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연결돼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큰 동공이 이렇게 물길이 흘러내려가면서 약간 좀 물길이 좁아졌다가 넓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큰 하나의 동공이 큰 터널 빈 거지. 따로따로 지금 코끼리가 있을 때 코끼리를 왼쪽 보면 코끼리가 하나 있고 오른쪽 코끼리 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전체 하나의 코끼리죠, 제가 보기에는. 전체 하나의 코끼리다. 근데 어떻게 보다 보면은 그 석천 지하 차도를 내려가다 보면요. 예. 그 차도에 이렇게 수직적인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그 기둥에 바로 그 밑에가 어떻게 보면 발목인데요. 목이 수평으로 균열이가 있어요. 네. 균열가 있다는 얘기가 기둥이 수직으로 균열가 있으면 위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지층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그 균열이 가는 건데 이렇게 수평으로 가 있으면은 밑에가 비었다는 얘기거든요. 비었거나 밑에가 가라앉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 지역이 보니까 전반적으로 쭉 균열이 수평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 밑에가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균열이 다 거기 동공이 있고 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도로에 주로 표면에서 보면 도로 쪽에서 나타나고 있죠. 네, 도로 쪽인데 지금 그 밑에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터널 바로 머리 부분이고요. 그런데 네. 이 석촌 그 인근에 건물도 많고 여러 시설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영향 없습니까? 영향이 있죠. 그 첫 번에 무너졌을 때는요. 예. 그 규모가 첫 번에 8월 5일날 무너진 거는 규모가 작았었는데 그게 영향 반경이 어디까지 가면 거기서부터 10m까지 저기 인도까지 가가지고 인도에서 거기서도 금이 쭉 갔더라. 바로 이제 건물의 바로 앞인데요. 예. 한 10m 영향까지 간다. 그래서 동공이 생기게 되면 동공 발이 머리 부분도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좌우측에 있는 것들이 쏠리거든요. 예. 그 쏠리는 영향 반경이 여기서 보니까 그 깊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한 10m 정도가 지금 영향 반경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운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운이 좋다고요? 그 운이 나쁘면 그냥 건물이 폭삭할 수도 있겠네. 네, 그런 것들이 이번에 사실은 일부러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큰 거가 80m짜리 발견했거든요. 예. 제가 보기엔 80m가 아니라 터널 그게 지금 석천 지하차도가 145m니까 145m. 한 50m 더 길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조금 발견하는 거 보니까 제 추측이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무슨 실태 조사라면 이상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 전면적으로 조사하거나 이런 방법이 없나 보죠? 있죠. 그리고 있어요? 지금 이 건설회사에서 지금 똑같은 지층에서 똑같은 공법으로 지금 870m를 뚫고 왔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회사가 바뀌었어요. 시공하는 회사가요. 작년 10월인가. 근데 그 구간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똑같은 회사가 똑같은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 870m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전문가. 예. 근데 터널이 지금 사실은 터널이 원인일 수도 있고요. 예. 터널이 어떤 한 50% 영향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울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의 그 지금 입장도 그렇고 전부 다가 터널이 지금 시공회사의 책임이라 그러는데 시공회사는 자기네는 그 책임 없다. 자기네들은 그런 공사에 부실한 게 없다 그러거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시공사에서 거짓말하거나 네.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진실이 되면은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돼요. 무슨 가능성이 있냐면 석천 지하 차도를 1990년도에 만들면서 그 밑에가 지금 아마 어떤 공사의 하자 때문에 동공이 조그만 게 생겼다가 네. 그냥 되메웠는데 요번에 TBM은 다시 취들을 공사하면서 그게 확대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원인 발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인이 어떻게 보면 전체가 시공사 잘못이냐 아니면 네. 기존에 어떤 거기 지질이 거기가 옛날에는 다하천 지역이었거든요. 그 다하천이 물길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도 그런 원인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규명을 확실히 하고 책임 규명을 하는 게 분명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거 누가 해야 됩니까? 서울시가 해야죠. 서울시도 하고 책임을 지고요. 시공사에서는 지금 뭐 모르겠다고 하는 입장인가요? 자기들은 잘못했다는. 자기네들은 크게 잘못한 게 억울하다. 지금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억울하다는 것도 그렇게 너무 또 이렇게 강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오픈된 마음으로 좀 이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원인을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원인을 밝히는 게 앞으로 우리가 예측하는데도 싱크홀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언제 어디서 땅이 꺼질지 모르니까 모두 불안해가지고 다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인을 확실하게 발견을 해야 되겠네요? 네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원인을 발견할 가능성은 있다?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어렵지 않다? 다만 시간을 갖고 충분히 조사하면 충분히 이해되죠. 과학인데요. 아,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몇 달? 전문가들이 많이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몇 달? 네네. 그렇게 되면 전 충분히 원인 발견할 수, 그리고 네. 이게 터널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터널 바로 막장 앞에서 뚫을 때 흙이 나오는 양하고 시멘트가 들어가는 양이 있거든요. 네. 체험인데요. 그거 자료만 다 검토해 보면 그 터널이 원인인지 아닌지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도 이렇게 길은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너무 자꾸 듣지를 않으면 두렵지 않은데 모르면 자꾸 두려워지는 겁니다. 네, 시민들이 자꾸 이제 불안해 하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뭐 확실하게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시에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잘 하시라고 봅니다. 네, 잘 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잘 해야 되겠네요. 네네. 네, 이거 원래가 거기가 이제 하천 지역이었고, 네네. 네, 모래가 있었던 지역이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학교의 이수곤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뜨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그때 닥터앤닥터.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여야 정치권의 세월호 특별법 전격 합의. 이번 합의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었는데요. 6249님께서는 빨리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빵점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유가족 가슴은 까맣게 다 탔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보내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8월 28일 저녁 8시에 공연되는 연극 먼키 열전의 관람권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이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문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우리 주위엔 에너지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 조명을 LED로 바꾸는 빛나는 고수.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도를 지키는 건강의 고수. 냉방할 땐 문을 꼭 닫는 센스 있는 고수. 오후 2시에서 5시 피크 시간 동안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지키는 고수. 가정에서 사무실, 상점, 사업장까지 에너지 고수가 많은 대한민국이 진짜 에너지 강국입니다. 당신은 어떤 고수인가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여야 정치권의 세월호 특별법 전격 합의. 이번 합의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1910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70점입니다.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야당에 유리해 보이지만 여당이 동의해줬다는 건 다른 무엇을 얻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군요. 2272님께서는요. 결국 수사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니 50점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는데요.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열렸는데요.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추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곧 의원총회를 여는데 추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강조의 뉴스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엡스. 늘 적당히 써야지 생각하지만 카드 명세서를 받으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에 놀란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다. 계획한 지출 금액을 넘으면 알려주도록 바꾸다. 추가 지출하면 문자로? 와이시 뭐 좋다. 듣다. 바꾸다. 롯데카드.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치열한 일상에 지쳤어요. 어떡하죠? 유유자적을 꿈꾸는 M3 타입이군요. 일상의 피로회복을 위해 하롱베이 3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베트남으로. 대한항공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작성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1명을 형사 입건했고요. 정치 관여는 있었지만 조직적인 대선 개입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진성준입니다. 혹시 저 의원총회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의원총회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 지금 진행 중이에요? 예. 세월호 특별법 관련 이제 의원총회 하시는데, 원내대표들의 합의 내용 추인할 것 같습니까? 잠정 합의안이 나왔는데 이 잠정 합의안을 당에서 수용할 거냐의 여부의 핵심은 유족들이 과연 이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수용하고 이해할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유족이 이해하고 동의한다면 당으로서도 수용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당으로서도 수용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유족들의 의견은 누가 묻고 있습니까? 현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족 총회가 열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유족 총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이버 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한마디로 도둑이 자기 자신을 수사한 결과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둑이 자기 자신을 수사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애시당초 이거는 국방부 장관의 직할 부대가 저지른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국방부로부터 독립적인 특검과 같은 제3의 수사기구에서 수사를 해야 객관적인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었습니다만 군은 국방부 장관의 직할 부대인 또 다른 조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해 왔지요. 따라서 뻔히 예견된 수사 결과이고 봐주기 수사 결과, 면죄부 수사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특검 같은 것도 할 수 있지만 일단 이제 이 수사는 군 검찰이나 군 수사기관에서 일단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특검을 간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군기관에서 조사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버 사령부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휘를 하는 직할부대입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조사를 담당했던 국방부 조사본부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휘를 하는 직할부대입니다. 그런 이런 직할부대들의 잘못을 직할부대가
수사를 한다고 하니 국방부 장관의 연계 여부, 지시 여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뭐 얘기는 하셨었고 또 봐주기 수사다 면죄부 수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점에서 봐주기고 어떤 점에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인지요? 예. 국방부 장관도 사이버 사령부의 작전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네. 이미 당시에도 나왔던 얘기처럼 블랙북이라고 하는 비밀 보고서 형태로 보고를 받았는데 네. 수사 결과 발표되었습니다마는 1일 사이버 동향과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에 대한 우리의 대응 작전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장관이. 예. 그런데 장관은 우리의 대응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대응도 그를 통한 국방 정책의 홍보도 사이버 작전이라고 계속 강변해 왔어요. 네. 따라서 북한의 심리전 대응에 대한 우리의 심리전 대응도 역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인데 네. 이 부분에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한결같이 강변하고 그것을 수사 결과라고 내놓고 있으니까 믿을 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예. 일선 병사들이 일선에 근무를 서다가 맞아 죽어도 국방부 장관은 모르고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지휘를 하는 직할부대의 엄청난 불법 대선 개입 사건도 모르고 있었다니 이게 납득할 만한 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발표에 의하면 북한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심리전 활동을 했는데 네. 근데 이 선과 관련해서 무슨 정치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어쩌고 하는 것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이 국방장관 전 단계에서 사령관이 있었죠. 예. 사령관에게도 자세히는 보고를 안 했고 사령관은 장관에게 자세히 보고 안 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믿을 수가 것처럼 없다. 사이버 사령부는 예. 2010년 1월 달에 만들어진 이후로 예. 끊임없이 이른바 사이버상에서의 심리작전을 펼쳐왔고 예. 이 심리작전이 정당한 국방정책 홍보 활동이었다고 국방부는 강변해오고 있어요. 네. 따라서 일상적으로 정치관여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실제로 사이버 작전을 펼치는 사람들이 이런 사이버전의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통합방위법을 개정해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도 통합방위법 개정 여부를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했어요. 예. 하지만 통합방위법을 개정해서 사이버전을 그 영역에 넣는 것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법적 근거 없이 계속적으로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전 활동을 해온 것입니다. 예. 그들도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중간에 그런 거를 관리 감독하지 않고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사이버 전략 자체가 전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 사이버 심리전은 더더욱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이버 심리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심리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 북한의 심리전에 대응하는 것은 네.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펴는 게 아니라 네, 북한 군이나 북한 주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쳐야지요. 예. 그런데 우리 이남의 대한민국의 사이트에서 네.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인 게 아닙니까?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법한 활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북한에서 이제 대남 이 사이버전을 할 때 예. 이 우리 남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버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 예. 그것도 불법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의 임무라고 하면 예. 그렇게 북한군의 요원들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작전을 펼친다면 예. 그 원점이 누구인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차단하거나 아, 그건 당연하죠. 그것을 격파하거나 이렇게 했어야지요. 그건 당연한데. 그런데 예. 정치적 주장이 뒤섞여 있는 문제를 가지고 네.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또 그 북한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야당의 주장과 흡사하다고 해서 네.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치 개입이라고 하지 않을 수 그렇죠.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문제에서 대응하는 것. 이거 완전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정치하고 관련이 없는 이번에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왔지만 정치하고 관련 없는 댓글들도 있었고 정치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 입건하고 처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모 전 심리단장이라는 사람이 아주 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네. 독단적으로 이 무슨 지시를 하고 한 것처럼 그렇게 발표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점은 믿으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 예.
사이버 사령부에 3개의 중요한 전단이 있는데 그중에 네. 530단은 사이버 심리전단입니다. 예. 심리전단을 전담하는 부대예요. 예. 이 부대원 전체가 다 동원되어서 이른바 정치 관여글을 달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사이버 심리전 단장의 독단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더구나 심리전 단장이 사령관에게 보고를 하면서 그 보고 문건에는 정치적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국방부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치적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것을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라고 하는 것이니 예. 전체적으로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불신을 하시고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시는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우선 이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네. 수사의 미흡한 점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네, 국정감사. 예.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면 네. 특검을 제기할 것입니다. 아, 특검을. 예. 그 다음에 무슨 책임 문제에 관해서는 또 하실 얘기가 없으신가요? 예. 이번에도 사법 처리된, 그러니까 형사 입건이죠. 이제 수사를 개시하겠다는 것에 불과한데, 예. 이 형사 입건된 경우도 보면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에는 문제의 정치 개입글 50건 이상씩을 달았던 요원들, 네. 11명을 모두 다 형사 입건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종 수사 결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 빠지고 그야말로 팀장급, 또 직접 관여한 담당관들 이런 사람들에만 한정해서 형사 입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형사적 책임을 묻는 범위도 축소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네. 이걸 가지고서야 국방부가 다시는 이런 그 정치에 군이 개입하고 정책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일을 근절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네.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강력하게 따져나갈 생각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하고 관련해서 무슨 책임 문제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 국방부 논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네. 정치에는 개입했지만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대선 시기에 정치에 개입했으면 그게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서로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권에 부담을 줄까 봐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군에서 독립적인 외부의 감시 기구가 제도적으로 설치되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해야지 이런 식으로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해서는 큰 저항과 국민적 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군폭력 사태들 있지 않았습니까? 병역문화 혁신 문제. 그 문제에 관해서도 기왕에 연결이 됐으니까요. 예. 좀 간단히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국방부에서는 지금 병역문화 혁신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국방부가 대통령이 주재한 전군 지휘관 회의 때 보고를 했던 병역문화 혁신 과제를 보면 그간의 대형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내놓았던 대책과 똑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도 재탕, 삼탕, 판박이 대책들이다. 이런 비판과 지적들을 해주고 계신데 같은 견해입니다. 네. 문제의 핵심은 군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가둬놓고 있는 폐쇄성을 내려놓고 폐쇄성. 예.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공개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보이는 데 있습니다. 예. 그것이 없는 한 군에서 내놓는 대책들은 모두 다 하나마나한 얘기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번에 대책에서 혹시 그런 거 나오지는 않을까요? 글쎄 연말까지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 병역문화 혁신 대책위원회 민관군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혁신과제를 내놓을 때도 민간위원들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네. 사후에 언론을 보고서야 알았다고 하니까 민간위원들을 이렇게 바지 저고리로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개탄스럽습니다. 아, 네. 하여튼 좀 군내에서의 그 인권 문제가 아주 날에 갈수록 점점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데요. 이거 획기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 감독관과 같은
있는 그 독일의 군사 옴부드만과 같은 네. 그런 외부의 감시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네. 그간의 군은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군이 스스로 노력해서 바꾸겠다라고 얘기해 왔습니다만 네. 지난 10년 동안 전혀 나아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오히려 매우 충격적이고 잔혹한 형태로 나타나서 우리 국민에게 분노와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 네. 차제에 국민의 감시 네. 또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서 네. 군의 이런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드러내서 수술하겠다라고 하는 특단의 각오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부의 감시 체제를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젊은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청소년들 이제 또 고등학교 막 졸업해서 군대를 가게 되는데 이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가 네. 좀 부족하지 않으냐. 예. 신세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로 옛날식의 그런 지휘 명령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관심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물론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군은 네. 강제적인 복종만을 강요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복종을 강요하려고 하다 보니까 폭력을 동원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네. 군의 전력, 사기란 자발적인 복종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 따라서 명령과 지시가 합법적이어야 하고 또 명령과 지시를 받은 병사들은 그 명령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발성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전제되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의원 쪽에 다시 들어가 보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효주 언니, 타이어 공개합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광대역 ATA SK텔레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냉장고가 필요한 분은 냉장고를 쓰세요. 그러나 프리미엄 냉장고, 2달마다 관리받는 물, 철저한 살균 케어, 얼음까지 바로바로. 이 모든 것이 필요한 분은 정수기 냉장고를 쓰세요. 냉장고보다 더 필요한 냉장고, LG 디오스 얼음 정수기 냉장고. 여야 정치권의 세월호 특별법 전격 합의. 이번 합의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4273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빵점입니다. 안전에 여야가 있나요? 이렇게 적어주군요. 화가 단단히 나신 모양입니다. 9959님께서는요. 만시지탄이지만 합의에 이른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국회의원들께서 그들의 자식들이 세월호 피해 학생이었다면 지금껏 힘 겨루기 했을까요?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면 무료입니다.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야 정치권의 세월호 특별법 전격 합의, 이번 합의에 점수를 주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뉴스 드시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